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피프티 사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피프티의 전 멤버 3트리오 이 정기버스 멤버들의 본안 소송과 함께 안성일 씨와 백이사에 대한 경찰 2차 조사까지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씨?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만 사건의 진행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의혹들이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멤버의 사진은 바로 피프티 멤버로서 활동하는 바로 키나입니다. 염색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자, 이 모습에서 검정색 머리로 염색하여 전원중 대표님 곁으로 돌아와 정말 중요한 증언들을 많이 쏟아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애플 뮤직이라는 음원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멜론, 지니뮤직, 벅스뮤직 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애플 뮤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조차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름은 모조리 지워지고 오로지 키나라는 멤버의 이름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가 부른 노래 버전이 있고요. 아마 차후 멤버가 충원이 된다면 그 멤버들과 함께 이 피프티 멤버의 이름으로서 또 다른 활동을 이어나갈 키나라는 멤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키나라는 멤버의 노래를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이 키나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 노래 안 하고 이때까지 랩한 거냐? 설마 안성일이 꽁꽁 감춰놨던 거냐? 이렇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보이스를 숨겨뒀다니 정말 잘 돌아왔다, 키나야 라는 의견도 있고요. 전홍준 대표가 4년 전인가 후배 기획사에 부탁을 해서 영입했다고 하여 춤을 잘 추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컬이었구나. 전홍준 대표님의 눈이 확실했다라는 걸 또 말해주고 있고요. 확실한 건 자신의 컬러,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친구다. 이런 친구들은 매니지먼트, 즉 소속사에서 지원만 잘해준다면 대성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루브를 중요시하는 YG 선호의 스타일도 들어가 있고 JYP의 박진영 씨처럼 정말 음색도 정확하고 굉장히 독특하다.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다. 이제 나는 알 것 같다. 랩을 할 수 있는 멤버가 없어서 혼자 떠안았었다라는 걸. 이 정도면 아이돌 중에서도 상위급이다. 목소리는 최상이다. 대박이다. 충분히 솔로로 데뷔를 해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좋은 음색과 리듬감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이 키나가 커버했었던 노래들의 유튜브 영상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 번져나가면서 그야말로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랩, 노래, 실력 전부 진짜 대단하다. 여자 아이돌 중에 이만한 실력자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능력자가 어쩌다가 산푼이들과 엮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키나라는 멤버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했고 키나의 아버지가 함께 설득에 나섰었던 이 정트리오 산푼이들 인스타그램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7차 입장문까지 발표를 한 3트리오 멤버의 인스타그램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를 한 유튜브로 따지면 여러분들처럼 소시 채널을 구독한 것처럼 이렇게 팔로우를 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역을 보니 가관이더라 라는 반응이 지금 쏟아집니다. 왜냐?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정들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서 그렇게 전홍준 대표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3트리오 멤버들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듯 계속해서 편을 들었던 바로 그 계정의 주인공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트리오, 3트리오 멤버들은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에서 자신들을 추정해주는 추정 세력들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사실 이 세력들도 더기버스 또는 뒷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업데이트 온 더 보이콧
against attr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적혀 있냐? 대략 해석을 해보면 11월 5일 이 허니즈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이 허니즈가 사실 PFT 멤버들을 응원하던 이 팬분들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 뜻이 굉장히 이상하게 좀 변질이 돼버렸죠. 이들이 또 성명문을 내놓았습니다. 뭐 어트랙트 보이콧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전부 답니다. 이거 일일이 읽어볼 필요도 없는, 쌀데기 없는 소리가 태반입니다. 어트랙트 CEO 전홍준 대표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결론은 어트랙트 CEO인 전홍준 대표님에 대하여 여전히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자신들의 이 팬클럽 입장에서는 어트랙트 소속사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 쓰리정 멤버들, 정기버스 멤버들과 팔로우하고 있었던 요 열댓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PFT를 응원하는 대다수의 팬덤인 것처럼 저렇게 영문으로 성명문을 작성해서 또 올렸다. 지금 이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정으로 PFT를 응원하고 어트랙터와 키나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상화가 되길 원하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야말로 진정한 PFT의 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허니즈라는 이름 아래에 PFT의 팬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사를 완전 보이콧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돌들이나 많은 가수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보이콧, 반대하는 팬들의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조차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PFT 멤버들처럼 템퍼링 사태, 소속사 대표님의 뒤통수를 치고 나가는 그런 최악의 사태 속에서 나오는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허니즈라는 팬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다라는 얘기죠. 더불어서 최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3트리오 정기버스 멤버들이 조만간 발표할 이 입장문과 뉴스는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유명한 조조라는 계정이죠. 맹목적으로 어트랙터와 전홍준 대표님을 비방했었던 바로 그 트위터 계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요, 그들은 본서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PFT 아니죠. 전 PFT 멤버인 3트리오가 결국 승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국 법무법인 발언을 앞세워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결코 3트리오 멤버들, 정기버스 멤버들은 멈추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아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님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좀 지겹다. 이 3트리오 멤버들 이제 끝장난 거 아니냐? 왜 똑같은 얘기하고 있냐?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의 이야기를 예전에 있었던 이 사례들을 가지고 왜 회자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의 시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 전홍준 대표님은요, 이 3트리오 멤버들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정체, 그리고 이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진행될 형사, 민사,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등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안성희 씨에 대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이 유일해요. 그 이후에 진행될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태를 계속하여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오죽했으면 조만간 공개될 8차 입장문은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나 남현이라는 사람 26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선양을 위해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 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 격려, 감사함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란 사람 그동안 방송을 통해 지켜보셨을 텐데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엊그제 9시간 넘게 조사받으면서 있었던 일 그대로 말했고 출국 금지라. 참 앞으로도 얼마나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제가 세상을 떠나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겁니까?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협박. 땡땡 협박. 네, 땡땡 협박이잖아요. 나씨, 삶을 포기해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뭐, 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사태도 제가 참 여러 번 전달드렸습니다만. 근데 왜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이걸 읽었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남현이라는 단어를 3트리오로만 바꾸면 비슷한 맥락에 감정이 호소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며 대중들을 오히려 겁박하는 이런 입장문인지 협박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탈차 입장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8차 입장문이 나오면서 이 3트리오들은 자신들이 일명 빠꾸 먹었다고 하죠.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기각 처리된 내용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어서 올려놓은 게 답니다. 그 외에 많은 대중들과 많은 전문기관, 언론사에서 끊임없이 제시하고 문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남현희 씨와 똑같이 저런 이상한 협박문으로 다음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정말 소름 돋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안성희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죠. 그것도 이틀 동안 배기사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사태입니다. 근데 이 안성희 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 시간만에 끌기 위해서 전홍준 대표님을 단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리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투자자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안성희 씨 입에서 나왔던 워너뮤직 코리아,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워너뮤직 코리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엄청난 기업이 지금 최종 보스다, 최종 뒷배 세력이다 지목받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안성희 씨가 과거에 아시다시피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곳의 대표였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 베스트 코리아는요, 사실 베스트 미국 지사를 두고 있는데, 한국은 킴 티모시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 본사 베스트는 따로 있어요. 근데 자, 참 특이한 건 이 베스트라는 곳이 결국 음원 저작권을 통하여 뭐 코인처럼 구매한 사람들에게 저작권 지분을 판매하는 그런 개념의 폰지 사기 의혹을 받았던 바로 그 베스트 코리아입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자신들이 만든 자사의 코인을 왜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판매하지 않을까, 기이한 회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오기재, 안성일과 배기사가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 베스트는요, 코인과 저작권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아시다시피 피해자가 지금 막 속출했었죠. 돈을 넣어서 결제했는데 저작권 지분도 받지 못했고 금액도 환불받지 못했다 라는 한국의 피해자들이 등장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킴 티모시라는 설립자는 회사명을 바꾸고 최종적으로 KAMP라는 K-POP 공연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홍준 대표님이 킴 티모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걸그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견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이 킴 티모시는 떠나갔고, 킴 티모시와 함께 이 폰지 사기 의혹받는 업무를 했었던 배기사와 안성일이 전홍준 대표님과 만나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여 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가 2019년도 정도 되는데, 이때 이미 템퍼링이다라고 하는 말은 많았는데, 자, 지금 새롭게 의혹으로 쏟고 있는 건 투자자가 왜 존재했냐? 저작권 때문이다. 그래서 피프티 전 멤버 3분이들이 60여 개의 상표권을 냈고, 안성일 씨 역시 저작권 지분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였던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자, 이 베스트라는 회사와 여기 있는 안성일 씨가 사진에 함께 나오고 이 킴 티모시라는 사람, 배기사의 얼굴이 함께 팀원으로 있었던 모습들이 이렇게 나란히 자신들의
이 소개 기사에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베스트 코리아 이후로 다시 한번 코인, 정확하게는 저작권에 대한 지분을 사고 파는 그런 코인 판매를 노린 큰 한탕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시다시피 안성일 씨가 스웨덴 작곡가와 키나의 사인을 직접 위조하면서 지분 95.5%를 확보했습니다. 큐피드라는 노래의 지분 95.5%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키나라는 멤버가 큰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소속사로 돌아오게 된 결정타가 되었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지분에 집착을 했느냐? 그러면 단순 음악에 대한 저작권 때문이었느냐? 근데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냐? 지금 쭉 한번 내려서 보면 일단 형사변호사 사서 명의조죄, 벌금형 없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즉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까지 이미 2021년도에 기사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문서 위조와 사인까지 위조를 했다면 이거는 유죄 인정 시 100% 실형이란 얘기예요. 안성희 씨가 깜빵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선 NFT 사업이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더기버스 내부 직원들의 이름으로 알뜰살뜰하게 저작권 등록을 쫙 해놨다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더기버스 직원들의 저작권 신탁자 코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준영, 그리고 뭐 김지훈, 안성일, 백진실, 요렇게 한국음악권 저작권협회에 버젓이 더기버스 직원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고요. 큐피드에도 백진실, 안성일 씨, 이들의 이름이 다 저작권자로 명확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뻔히 올라가 있어요. 김지훈이라고 하는 제프킴도 안성일 씨도 이렇게 멜로스 스튜디오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진행했던 곡으로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멜로스 스튜디오 NFT 사업을 하기 위하여 더기버스가 협업을 하게 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자세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엄청나게 소유하려고 했었던 행태만 봐도 이들이 뭔가 저작권 자체에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3트리오들 역시 1,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60여 개의 상표권까지 등록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 NFT라는 새로운 음악 저작권 투자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아프리카 TV라는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코인게이트가 한 번 있었습니다. 코인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 BJ들에게 선구매권을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게끔 하여 홍보를 했다가 이때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걸려들게 되면서 다 엎어지게 됐죠. 근데 이 NFT라는 게 무엇이냐면 음악 저작권을 조각 투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땅덩어리가 있으면 한 명이 다 사는 게 아니라 뭐 3-4명이 아니라 막 수천 명이 그냥 막 10cm만큼이라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음악 저작권을 조각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NFT 음악 저작권 투자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로서도 유명했고 이걸 만든 플랫폼이 대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NFT라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큰 돈을 모으는데 일반인들은요, NFT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뒷배 세력, 즉 전주들, 대기업 임원들, 정치인들, 교수,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 이미 털고 나간 뒤에 최종 단계만 접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NFT라는 게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걸 가지고 코인 사기를 치듯이 한타 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주식 사기처럼 금액을 엄청나게 틔운 다음에 자신들은 싹 빠지는 겁니다. 왜? NFT라는 음악 저작권을 투자하게 해놓고 그거를 코인으로 주는 거죠. 가상화폐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코인 사기도 이 가상화폐가 엄청 뜰 것이다라고 홍보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코인 값을 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모이면, 일반 투자자가 모이면 싹 털고 내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 번 더 꼬은 겁니다. NFT라는 음악 저작권을 투자해라. 근데 이거 너네가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구매 결제하면 우리가 이걸 코인으로서 증명해 주겠다. 그러니 이 코인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코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지나서 흐르면은 싹 다 털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NFT 그리고 코인을 엮어서 하는 가상화폐와 이런 음악 저작권에 대한 복합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많아요. 문제는 베스트 코리아의 전신이었던 안성희 씨가 덕이버스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마지막으로 이 덕이버스에 큰 돈을 투자한 교보문고가 생각이 납니다. 자, 교보문고는 오랫동안 음반 유통과 판매를 해온 자회사 해트렉스를 최근 합병하며 음원 IP 사업 분야의 역량도 한층 강화했다. 아직까지는 교보문고 하면 서점이 떠오르지만 덕이버스와 교보문고의 조합이 아직까진 어색해 보이나 두 회사가 손을 잡고 글로벌 무대로 음악 IP 사업에서 뛰어든 이상 피프티 못지않은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이게 딱 3트리오 멤버들이 회사를 뛰쳐나가서 가처분 소송을 걸기 시작한 시점에 나온 기사입니다. 뭔가 교보문고가 덕이버스에게 투자한 수십억에 대한 출처가 뭔가 의심스럽다. 이런 정황은 굉장히 많았고 교보문고가 입장 발표도 했습니다. 우리는 PFT가 아니라 안성희를 보고 투자한 거다. 근데 지금 덕이버스에 투자된 투자금을 이미 교보문고가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안성희 씨가 조사를 받고 계약서 조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투자금을 토해내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 보니까 덕이버스도 멜로스 스튜디오라는 곳과 음악 IP 관련 사업 분야 체결을 했고 교보문고 역시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덕이버스에 수십억에 투자를 했으며 저런 관련 기사가 나갈 때쯤에 PFT 멤버들이 템퍼링으로 보이는 통수를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뒷배 세력이 워너뮤직 아니거나 워너뮤직과 함께 교보문고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결국 이게 단순 템퍼링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대한 폰지 사기의 대규모 사이즈 IP를 통한 음악 저작권을 투자하게끔 하여서 이것을 코인으로 돌려주는 거대한 코인 사기극의 하나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워너뮤직과 교보문고에서는 저는 더 큰 오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공식적인 입장문을 좀 기사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 안성희 씨에 대한 투자금도 교보문고에서는 회수를 해야 할 것이고 안성희 씨가 주자한 키나 아버님과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문과 안성희 씨에 대해서 만약 허위사실이면 고소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우리 구독자님들의 현명한 댓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중소기업의 정호정이라는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덕이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멜로스 스튜디오의 대표이사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멜로스 스튜디오가 2022년 작년 5월 31일 날 이렇게 덕이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NFT, 그러니까 가상 거래소라고 해서 이 손안에 쥐어지거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지적재산권에 가까운 것을 실제로 가치로 판단하여서 이것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이 가상자산 시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스튜디오 AMX가 함께 협업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지금 이번 템퍼링 사태에 있어서 PFT 멤버들의 상표권이 60개가 넘게 출원이 됐고 어떻게든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을 받아서 이 멤버들이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그룹의 이름이건 노래의 저작권이건 또는 자신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활동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보였는데 여기에 이런 가상자산 시장 업체와도 협업을 했다라는 규모를 보면 이거 덕이버스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말도 있어요. 정말 소름 돋는 글들이 이미 계속 올라왔었다. 자, 보면은 8월 정도까지는 오히려 안성희 씨가 잘못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시도의 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큐피드의 이 저작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안성희 씨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닌 가짜뉴스를 맹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성됐다라고 합니다. 계속하여 이 저작권에 대해서만큼은 필사적으로 실드를 쳐주는, 쉽게 말해서 필사적으로 옹호해주는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홍보 마냥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제 와서 이 사태를 다시 집중해서 보면 결국 저러한 여론들은 바로 더기버스와 삼트리오를 중심으로 모인 투자자 세력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투자했던 사업 분야라는 것이 오기재, 안성희 씨의 NFT, 저작권 관련, 그러니까는 가상자산 가치를 사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하여 PFT라는 엄청난 가상 가치에 대해서 지금 멜로스 스튜디오와 협업을 하면서까지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PFT 멤버들을 빼와서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룹명 또는 노래 저작권 또는 이 멤버들의 유명세를 판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기버스를 밀어주고 워너뮤직 코리아일지 또는 또 다른 투자자일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이런 관련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게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안성희 씨가 만약 구속이 되면요. 이게 다 까발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필사적으로 저작권 관련된 그리고 안성희 씨만큼은 어떻게든 투자 세력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성희 씨가 요번에 경찰서 출석을 할 때도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뭔가 떳떳하다라는 것처럼 굉장한 분위기로서 출석을 했었죠.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와 이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까지를 다 살펴봤을 땐 이 안성희 씨마저 봐주는 투자 세력, 뒷배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안성희 씨와 삼트리오 멤버들과 연관성을 부정했었던 이유가 삼트리오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템퍼링이라는 혐의를 안성희 씨가 덮어쓰게 되는 순간, 뭐 덮어쓰는 게 아니죠. 팩트로 드러나는 순간 결국 투자 세력들에 대한 존재까지도 전부 다 세간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투자 세력이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굉장히 거대한 기업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든 투자 세력 입장에서는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는 정리를 해보면 자, 결국 이 더기버스가 주도한 어떤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한 인원들이 있다. 근데 이들이 현재까지 안성희 씨와 관련된 비용들, 소송 비용을 충당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투자 세력들은 바로 외삼위, 쉽게 말해서 삼트리오 멤버들과 함께 더기버스가 협업해서 이 투자자들을 미리 모집해놨다라는 거죠. 시장초 템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더기버스로 이동을 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가서 템퍼링으로 또 의심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사 가처분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더기버스로 가지 않고 이 투자 세력들에게 돈을 받아 뭐 멤버의 외삼촌의 회사에서 시작을 하건 자체적으로 회사를 내건 아니면 정말 워너뮤직이 뒷배 세력이 맞다면 워너뮤직으로 가건 그런 곳에 가서 가수 활동을 하며 이들의 가상 자산 가치를 NFT화해서 이것을 뭐 주식처럼 코인처럼 분배해서 판매를 하건 그러한 사업을 더기버스가 본격화하면서 그 사업의 파이가 이렇게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PFT라는 걸그룹의 자산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거래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여기를 이용하세요. 약간 굳이 따지면 폰지 사기 때의 안성희 씨의 모습까지 겹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단순 템퍼링이 아니라 NFT 사업을 빙자한 대규모의 가상 자산가치 사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PFT만 보고 투자 세력이 돈을 충당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설되지 않으면 안성희 씨가 지금 현재 투자 비용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고 형사 구속까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3트리오 멤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좀 더 큰 규모의 한탕치기 사업을 굉장히 노리고 있었다. 그 뒤에는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 맞다면 정말 굉장히 큰 규모의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어떻죠?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 보세요. 최근에 있었던 이 내부 고발자 있지 않습니까? 한 네티즌의 글인데 자신의 친구의 친형이 법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부 관계자는 무조건 구속이 될 구속감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시고 저 사람은 내부 고발자도 아니고 거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까지 수사가 들어갈 사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인터뷰한 당사자는 당연히 구속감이 될 수밖에 없다. 파급력이 엄청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명백한 허위 진술로 해당 회사의 명예와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외에 어마무시한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 당사자 인터뷰를 한 인터뷰의 신상과 왜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까지 충분히 된다. 제가 이거 분명히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 형사구속될 수 있고 압수수색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또 거기다 대고 감당할 수 있겠냐. 글쎄요. 덕이버스 관련 세력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상한 댓글을 또 제가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사태는요. 단순히 템퍼링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거대 기업의 투자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투자하려고 했었던 건 안성희 씨가 베스트 코리아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폰지 사기에 연관성이 있는 엄청난 대규모의 가상 자산가치 판매 거래 관련 사기 행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 사기와 주식 사기와 결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성희 씨의 경찰 조사가 더욱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 생각 어떠신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